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스페어 구체 하나 만들어서 어, 애니메이션, 키 애니메이션, 위아래로 움직이는 키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죠. 오늘 그 진도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복습도 하실 겸 겸사겸사 해서 만들어 봅시다. 스페어 선택해 주시고 탑뷰. 우리 맥스 처음 다루시는 분들은 항상 오브젝트를 탑뷰에서 먼저 만들어 주십사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런 데에서 바로 만들어도 축에 대한 개념이 바로 써요. 처음에는 탑에서 항상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크기는 한 20, 기본적으로 요 단위는 인치예요. 20인치. 혹시 단위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밀리미터라든지 미터법으로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메뉴에 보시면 커스터마이즈라고 있죠. 커스터마이즈 열어보시면 유닛 셋업이 있습니다. 네, 유닛 셋업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여기 디스플레이 유닛에는 제너릭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 유닛 셋업 들어가 보시면 요 한 유닛 요 눈금 하나입니다. 눈금 하나 또는 눈금 하나가 아니구나. 요 1, 아까 우리 파라미터 1이라는 값이 인치로 되어 있죠. 요 부분을 우리가 사용하는 뭐 여기 밀리미터 있죠? 밀리미터, 센티미터, 그 다음에 미터. 이거는 마일이고 밀리미터 보통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밀리미터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도 요 디스플레이 유닛들도 요 메트릭 메터로 바꾸시고 밀리미터로 이렇게 해주시면 두 개가 일치하니까 좋겠죠. 확인해 주시면 여기 이 부분에 단위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20.0mm 이렇게 되어 있죠. 단위를 내가 실측 사이즈 형태의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단위를 바꿔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사용하시면 맥스에서만 사용하거나 맥스에서 엔드 결과물, 맥스에서 나오는 엔드 결과물, 맥스에서 렌더링해서 뭐 동영상을 만들어내든지 그림 파일을 만들어내든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만 하면 이 사이즈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맥스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 유니티라든지 언리얼이라든지 이런 게임 엔진상으로 오브젝트들을 들고 가게 되면 걔네들은 인치 안 쓰고 밀리미터 쓰거든요. 그래서 단위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크기에 대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뭐 인치라고 되어 있으면 10mm라고 생각하고 10인치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게임 엔진으로 들고 가면 미리로 봐야 되니까 그쪽에서 미리로 작업해 놓은 단위들이 인치로 딱 들어오면 확 커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겠죠. 맥스에서만 작업할 때는 이게 막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치로 돼 있어도 내가 미리라 생각하고 작업해도 돼요. 다른 툴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 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했고 우리 바닥도 박스로 하나 만들었었죠? 바닥도 만들었습니다. 200짜리로 해볼까? 200에 200에 플러스로 안 하고 저번에 마이너스로 했던 것 같아요. 0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린다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줬던 것 같은데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고 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오브젝트들은 원점을 맞추는 게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콤마요. 구도
0,0,0 딱 해놓고 Q는 스페어의 정가운데가 원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딱 나옵니다. 우리는 이 박스, 이 박스의 위에 이렇게 딱 붙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라인으로 해주시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얼라인 할 때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 오브젝트 먼저 선택하시고 요거 선택하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커런트 오브젝트와 타겟 오브젝트를 바꿔서 입력하면 되니까. 네. 우리가 움직이고자 하는 거를 선택하고 들어오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선택하시고 위에 툴바에 얼라인 가서 이 얼라인을 누르고 나면 타겟 오브젝트 하나 찍어야 될 때 있습니다. 타겟 오브젝트 딱 찍고 나면 커런트가 내가 선택하고 들어온 거, 타겟이 방금 내가 찍은 거. 커런트 오브젝트의 가장 밑에 축이 있는 거의 가장 밑에인데 우리 Y축으로만 움직여야 되겠죠? X, Y, Z, 그러니까 XZ 쪽으로는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X 꺼버리고 Z 꺼버리고 Y만 살려놓은 상태에서 내가 선택한 커런트 오브젝트의 가장 밑 맥시멈 여기 선택하시고 타겟에는 미안합니다. 커런트는 미니멈이죠. 미니멈에 선택하시고 타겟은 맥시멈에 이렇게 딱 선택해 주시면 잘 얼라인이 되어서 달라붙는다. 오케이 하시면 창이 끄지는 거고 내가 또 다른 축으로 뭔가를 또 작업을 더 할 거면 어플라이 해놓고 요거 선택된 거 사라졌죠? 다른 축으로 뭐 또 한 번 더 해야 되면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프론트 뷰를 보고 할게요. 상태에서 요 와이어프레임도 조금 요렇게 보는 게 훨씬 편하시죠? 쉐이딩 되어 있는 걸로. 요거는 너무 2D 같아 보이죠? 자, 내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토키를 켜고 얘를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디스플레이 움직인 다음에 위로 스페어만 위로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간 액션이 만들어졌다 맞죠? 우리는 디바그해야 되죠? 키를 디바꾸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만들어졌어요. 요거를 이제 카피하면 되죠. 드래그해서 다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다음에 40에 80에 하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게 반복이 안 되죠. 딱 요까지만 있으면 되죠. 맨 마지막 키 빼버리고 오토키 끌게요. 맨 마지막 키 빼버리고 80프레임까지만 만들어내면 되네. 요거 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밑에 타임 컨피규레이션 요거 타임 컨피규레이션 요거 누르면 된다 있습니다. 요거 딱 눌러서 지금 나는 엔드 타임이 80까지만 있으면 된다. 80 넣어주시고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치면 영상을 무한 반복시키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애니메이션이 된다. 자, 이번에는 지금 공이 튕겨서 올라가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커브 에디트에서 공이 튕기는 느낌처럼 만들어 주자. 스페어 선택하시고 커브 에디터 밑에 거 열어도 되지만 위에 걸로 열어서 크게 보고 하겠습니다. 자, 열었습니다. X축 값도 있죠. 요 X축 X 포지션 스페어 01번에 X 포지션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X축 값도 있습니다. 요거는 X축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오토키를 활용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X축에도 0이라는 요 좌표의 값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우셔도 되고 놔두셔도 무방합니다.
Z축도 Z축을 우리가 움직인 거고 Y축도 마찬가지. Y축도 지워도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Y축으로 움직였는데요. 왜 여기서 Z축이죠? 그거는 여기 프론트 뷰에서는 Y축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인 위치는 여기 월드 좌표계에서 Z축으로 움직인 게 맞는 거예요. 프론트 뷰에서 보니까 Y축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구가 Z축으로 움직인 거다. 그래서 Z축에만 값이 있다. 요것도 이렇게 다 안 보이면 익스텐션 이거 하시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밑에만 패스트하게 이렇게 여기는 올라갈 때는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위에는 줄어들고 내려오면서 가속이 쫙 붙는 이런 곡선을 만들면 된다 그랬죠. 올라갈 때도 가속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다가 위로 갈수록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면 된다 그랬습니다. 뾰족 골짜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밑에 커브 잡으시고 배웠으니까 바로 갑니다. 요거 탄젠트 to past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패스트로 만들어 주죠.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공이 튕기는 듯한 느낌이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게 이제 띵 하는 느낌이 더 많이 나겠죠. 거리가 이렇게 멀면 멀수록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하면 키 값이 틀어지기 때문에 요거 먼 상태에서 내가 더 높이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토 키를 켜고 여기 키는 여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요거는 지금 화면을 주민 줌아웃 하는 거기 때문에 오토 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주민 줌아웃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화면을 컨트롤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어떻게 끌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정보는 아까 여기 이쯤에 있던 정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올라갑니다. 이 정보도 바꿔줘야 되죠. 요걸로 위에다가 엎어서 카피 엎어서 카피 이렇게 하면 요거 정보가 또 틀어졌죠. 카피 되면서 커브가 바뀌었어요. 네, 카피 되면서 커브가 이상해졌죠. 테스트 이렇게 하면 똥, 똥, 뿅, 뿅 이렇게 공이 튕겨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느낌이 든다. 공이 튀어서 올라오는 듯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다. 이것도 그리드도 빼면 프론트 뷰에서 G키 누르면 그리드가 빠지죠. 물론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 깔끔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했어요. 네, 리셋 할게요. 던 세이버 굳이 저장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그냥 위에서 만들었어. 내가 콘티가 위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에 놓고 했다고요. 박스. 이것도 위로 이렇게 했어요. 어쩌겠어 했는데. 이렇게 위로 했어. 그래갖고 내가 포지션 다 잡았단 말이에요. 요래 다 했어.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래 다 잡았어. 얘도 플러스 방향이에요. 얘도 플러스 방향이에요. 이거 다 해버리는데 어쩌라고. 하기 전에 잘 생각하고 했으면 뭐 모르겠지만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해야지 뭐. 이걸 또 다시 내리고 뭐 하겠어요? 내리고 얼라인 시키고.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시키면서 얼라인을 하면 돼요. 자, 봅시다. 오토키 켜고 키를 뭐 이렇게 20 정도 가겠죠. 키는 뭐 아까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20 갖다 놓고 얘를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릴 거 아니에요.
밑으로 내리면 키 정보가 생기죠. 근데 우리는 여기가 정확하게 딱 맞게 맞출 거라고요. 표면을. 그래서 오토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키 프레임 20인 상태에서 얼라인을 시키는 겁니다. 구가 지금 선택되어 있어요. 얼라인해서 타겟 찍고 아까하고 똑같이 Y축으로 어떻게 커런트의 미니멈을 타겟의 맥시멈에 맞춰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끌게요? 이렇게 하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우리가 오토키 켜고 온라인을 했기 때문에 딱 맞게 딱 떨어진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밑에서 만들어 놨는데 얘가 위에서 떨어져야 되네 라고 하면 키를 바꾸면 되는 거고 맞죠? 위에서 먼저 만들어 버렸어. 그런데 내가 여기 표면에 정확하게 달라붙게 할 거야. 그러면 온라인을 시키면 됩니다. 오토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 자, 그래서 카피 아까처럼 카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카피 하면 되고 여기 맨 마지막 건 필요 없죠? 똑같이 80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또한 여기만 XY축은 뭐 건들지 않도록 할게요. 그냥 놔둬놓을게요. 베스트 이렇게 바꿔주시면 에, 튀어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갈 건데 이 애니메이션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내가 80프레임까지 만들었지만 20프레임이 반 사이클, 40프레임이 한 사이클입니다. 맞죠? 내려온 상태, 올라가서 내려오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까지가 한 사이클이죠. 요게 그래서 지금 현재 두 사이클인데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만 플레이를 시킨다면 요가 정도만 만들어서 플레이 시킬 때 반복으로 시키면 끊임없이 그 플레이어를 끌 때까지 끊임없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텐데 내가 내 애니메이션에서 얘가 한 800프레임까지만 움직여야 돼. 그 80프레임이 아니라 내가 전체 애니메이션 길이가 1000프레임이야. 너무 많은데. 전체 애니메이션 길이가 1000프레임이야. 근데 얘가 800프레임까지 계속 움직여야 돼. 그런 경우 있겠죠? 그게 지금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한 200, 한 150, 160 정도로만 줄일게요. 150으로만 줄일게요. 그래서 이거를 800플레임까지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요 계속 이렇게 또 카피, 또 이렇게 드래그해서 또 카피 800플레임까지 계속 카피를 해야 되잖아. 800플레임 좋다 이거야. 80플레임이면 어떡할 건데? 8만 플레임이면 어떡할 건데? 계속 그 카피하고 있으면 카피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겠죠. 물론 회사를 다니면 가끔씩 시간을 때워야 될 때도 있어요. 내 업무량을 봤을 때, 오늘은 좀 작은 일을 가지고 길게 일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이런 단순 노동을 계속 하고 있으면 잡생각도 안 나고 뭐 좋습니다. 시간도 잘 가고. 회사 다닐 때 많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반복 운동이 되는 이러한 것들은 한 사이클 또는 뭐 반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딱 뒤집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런 것만 요 정도만 한 사이클 또는 반 사이클만 딱 만들어서 나머지는 야, 맥스 너가 좀 자동으로 이런 걸 좀 해다오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이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동으로 돼야 될 거 아닌가 봐 맞죠? 그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 사이클만 일단 해봅시다. 한 사이클 딱 만들었어요. 위에서 내려왔다가
딱 올라가는 한 사이클을 만들었습니다. 요까지만 만들어 놓고 요건 이제 카피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요 한 사이클을 맥스가 자동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 봅시다. 어디로 가느냐? 조금 전처럼 똑같이 커브 에디터로 가십니다. 커브 에디터 열어주시고 자, 요거 이렇게 조금 자, 요거 이 커브 에디터에서 휠을 돌리면 줌아웃이 됩니다. 맞죠? 아, 줌아웃이 안 되는군요. 미안합니다. 제가 언니라고 좀 헷갈렸습니다. 커브 에디터는 휠이 안 먹습니다. 펜은 먹는데 휠을 눌러서 움직이면 펜은 먹는데 휠을 돌리는 건 줌이 안 먹어요. 그래서 여기 돋보기 선택하시고 이렇게 빼시면 줌이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 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해제됩니다. 줌 버튼 눌렀다가 다 썼어.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딱 누르면 해제됩니다. X축하고 Y축 키 값 같이 보이죠? 이렇게.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어차피 0,0이니까. 그리고 아니면 굳이 지우기 싫다라고 하면 Z 포지션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한 사이클. 여기가 패스트가 잘 먹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가기 전에 이거 잘 보시면 여기는 조금 짙은 회색, 여기 이 구간은 조금 연한 회색, 그리고 이 구간은 좀 짙은 회색이죠. 이 연한 회색 부분이 우리가 키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는 키 타임에서 보이는 요 타임 부분입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타임 부분이에요. 0에서부터 150까지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0에서부터 150까지가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다. 여기가 활성화 구간. 여기가 비활성화 구간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또 커브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든 애니메이션은 실선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만들지 않은 애니메이션 부분은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이 상태의 정보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요 위에 보시면 위에 툴바에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파라메타 커버 아웃 오브 레인지 타입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요런 거 하나 생겨요. 파라메타 커브 아웃 오브 레인지 타입. 지금 현재 콘스탄트 내가 입력한 내가 만든 부분만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해주는 거예요. 요건 안 해주고 요거는 사이클 반복시켜주는 사이클이에요. 요거 딱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 누르면 됩니다. 사이클 딱 누르고 오케이 해볼게요. 어때요? 커브를 점선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활성화되어 있는 구간을 우리는 플레이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봐. 이 상태에서 가장 0프레임으로 딱 보내고 플레이하면 우리가 키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타임을 많이 늘려도 마찬가지예요. 1000프레임 이렇게 늘려도 이제는 그래프가 자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움직입니다. 이 타임 활성화 구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프 상으로는 활성화 구간이 끝나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발음이 미안합니다. 반복되는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커브 에디터에서 아웃 오브 레인지 편하게 그냥 아웃 오브 레인지라고 부를게요. 아웃 오브 레인지 열어서 서클 해주면 우리가 편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만드는 실선 구간만 해주는 거는 콘스탄트. 네. 한 사이클을 계속 반복시켜 주는 건 사이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루프, 핑퐁, 리니어, 리피트 요거 잠시 쉬었다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었을 거다 생각을 하며 잠시 끊었다가 갈 텐데 혹시 여기까지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갈게요.